소방공무원 과목으로 도입된 행정법. 2019년부터 2023년 소방공무원 행정법 기출문제를 정리하다 소름 돋았습니다. 어그로 아니니 끝까지 보시면 공시생, 특히 소방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엄청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곰입니다. 오늘은 소방공무원 행정법 총론 최신 5개년 기출문제 빈도순위 영상입니다. 이에 앞서 소방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아니, 저를 믿고 구독해주신 공시생 구독자분들은 꼭 보세요. 시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보를 알고 행정법 마무리를 준비하냐 안 하냐에 따라 분명 합격률의 차이가 생길 것이라 확신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소방공무원 9급 행정법 총론 2019년부터 23년까지 출제된 키워드입니다. 총 43개의 키워드가 나왔으며 이 중 2번 이상 직접적 문제로 출제된 키워드는 26개였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행정행위 키워드가 총 13번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행직과 마찬가지로 부관이 가장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부관의 경우는 행정법 총론에서 전 직렬, 빈도 높게 출제되는 부분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소방공무원에서는 22년, 23년 3문제씩 나왔기 때문에 필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배상법이 6번 출제되었고 이 중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국가배상법상 요건 등 구체적으로 묻는 문제가 2번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행위 하자입니다. 총 5번 출제되었는데 19년부터 매년 출제되다 23년도에 한 타임 쉰 키워드라 이번 연도 기대해볼 만한 키워드라 생각합니다. 그 외 행정심판법 5번, 행정소송법 4번, 항고소송 4번. 항고소송에서는 대상이 되는 처분을 묻는 질문이 압도적으로 많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 4번, 행정입법 4번. 행정입법의 경우 최근 4개년 연속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정보공개법입니다. 공무원 특성상 국민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등 업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직렬이나 빈도 높게 출제되는 부분이니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각 3번씩 출제되었으며 정보공개법의 경우 최근 22년, 23년 연속 출제되었습니다. 이외 키워드를 빈도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였으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중에서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 최근에 나오는 추세입니다. 이게 원래 예전에는 빈도 높은 문제는 아니었는데 요즘 시기가 이러다 보니 출제하는 듯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깊게 준비하시지 마시고 과태료 등 주요도 높은 내용 위주로 준비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쭉 있고 이외는 한 번씩 출제된 키워드입니다. 어떠신가요? 이전 국가직 행정법 영상도 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테지만 직렬과 상관없이 출제되는 파트들이 겹친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자, 지금부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파일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작업했던 9급 국가직 행정법 총론 기출문제 키워드입니다. 제가 왜 자꾸 전직렬 기출문제 준비하라고 강조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왼쪽은 23년도 국가직 행정법 총론, 오른쪽은 23년도 소방공무원 행정법 총론 기출문제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표시가 겹치는 키워드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절반 이상입니다. 이게 단 1개년만 비교했을 때입니다. 전 직렬 최근 5개년으로 범위를 넓힌다면 안 봐도 뻔하겠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집중하세요. 해당 문제는 소방공무원 2023년 행정법 총론 기출문제입니다. 여기서 11번 문제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 지문을 보시면은 불령에서 이를 정한 경우에 그 불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해서도 구속력이 있는 이런 식으로 갑니다. 23년도 국가공무원 9급
기출문제입니다. 6번 문제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지문 중간을 보시면 불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 그 불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소방공무원 불령에서 이를 정한 경우에 그 불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해서도 구속력이 있다. 자, 4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물론이고 따다다다다 해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국가직 9급 2번 지문입니다.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물론이고 따다다다 헌법소원이 될 수 있다. 보이시나요? 다른 문제도 보겠습니다. 소방 15번 행정 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2번 지문을 보시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국가직 10번 문제입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똑같죠? 다른 문제도 보겠습니다. 소방직 17번 문제 행정 대집행에 관한 문제입니다. 3번 지문을 보시면 대집행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행직 20번 문제 행정 대집행 2번 지문 보시면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똑같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소방직 문제 18번 행정질서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3번 지문을 보시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직 11번 3번 지문을 보시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끝에 부과하지 않는다를 부과한다로만 바꿔서 소방직에 출제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가 모의고사 왜 보시냐는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기출문제를 씹어드시면 합격하는 게 암기 과목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문제 출제자입니다. 소방공무원 우리 시험에서는 치르지 않은 과목을 도입했습니다. 타직렬에서 출제되지 않은 완전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서 출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출제위원, 교수님들이나 공무원분들 모두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바쁩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문제를 만들 수 없어요. 난이도 조정부터 응시자 대비 정답률 예측부터 단순히 학원에서 뚝딱 만드는 그렇다고 학원비야 절대 아닙니다. 사설보단 더 신경 쓰는 게 많다는 뜻을 좀 강조하려고 이렇게 비교한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단원별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처음 출제위원이 되어가지고 내가 열정적인 사람이라 내가 만든 문제를 내봐야겠다 싶어서 문제를 만약에 냈어요. 근데 문제 출제 오류다, 복수 정답이 있다, 정답이 없다, 별별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진짜 고라파집니다. 교수님들, 공무원 모두 잔잔하고 무탈하게 연금 받으며 그렇게 살려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굳이 골아픈 일을 내 선에서 만든다? 정말 모험입니다, 그건. 그러면 기존에 이미 선배들이 잘 닦아놓은 기출문제들, 우리가 대학교 과제 만들 때 이것저것 해서 포와서 짜집기 했잖아요. 그러신 적 없으신가요? 그렇게 짜집기 해가지고 검증된 내용들로 문제 형식이나 배열, 앞뒤 결과 정도를 바꾸거나 아니면 문제 자체, 옳은 것을 옳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바꾼다거나 우리 직렬과 좀 더 관련 있는 파트의 문제를 좀 더 많이 구성해서 그 문제를 만들면 이 정도만 해도 대다수의 공시생분들은 하면서 처음인 듯 처음 아닌 처음인 문제를 본 것 마냥 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외 소수는 지문을 평소에 씹어먹었기 때문에 답이 바로 튀어 올라올 거고 그 차이가 합격과 불합격을 만드는 겁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알고 접근하시면은 공부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로 조금 영상이 길어졌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조금 일찍 준비해서 먼저 경험했을 뿐 잘난 것 하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여러분들이 미래의 공무원이 되는 과정에서 도움이 조금이라도 된다면 소소하게 앞으로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평소보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